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금요일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전일 발표된 고용 동향지수가 2달 연속 상승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단숨에 3.6%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여기에 애틀란타 연은의 라파엘 총재가 고용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더 유지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오늘 워싱턴 경제클럽에 참석 예정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입에서 금리 경로와 관련한 발언이 나오게 될까요? 이 우려와 기대감 그리고 증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 증시에 관한 모든 궁금증 저희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토요일 날 입춘이었죠. 기나긴 이제 겨울에 터널을 벗어나서 꽃이 만발하는 이제 봄이 찾아오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떻습니까? 2월 1일 날만 해도 FMC에 대한 시장의 좋은 반응으로 인해서 봄이 오는 듯 했으나 금요일 날 또 다시 겨울로 회귀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작년에 1년 동안 정말 암흑의 시간들이었죠. 정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어떻게 했든 끝이 보입니다. 자, 언제 금리를 인하, 그 이제 피벗이 되겠죠. 금리 인하할지는 그런 연준의 선택이겠지만 어떻게든 결말은 나올 것이다. 자, 작년 1년 6개월, 재작년부터죠. 재작년 6월부터니까 1년 6개월 동안 많은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고뇌하시면서 투자자들은 고생들을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분명히 좋은 날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자, 지난주에만 해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호재와 악재가 혼동이 되는 시장이 거의 반복이 됐어요. 자, 이번 주는 또 어떻게 시장이 방향을 흘러갈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을 하면서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도 얼른 봄날이 찾아와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성공 시나리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이 샵 0082번으로 천명이라고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코드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시장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글로벌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드디어 연준의 매파 스탠스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1월 고용 발표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올해 하반기에 2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 예측을 했지만 고용지표 발표 후에는 한 차례 인하 가능성을 점치면서 연준이 지난 9월 회의에서 밝힌 금리 수준, 즉 정책금리 5.1% 수준 정도의 무게를 싣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소비, 제조업 지표가 하락한 데 비해서 1월 고용 지표가 견고한 것으로 나오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 2월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은 3월 FOMC까지 나올 2개의 고용 보고서와 2개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튀르키예를 강타한 강진으로 일부 송유관이 차단됐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중국의 원유 수요 전망, 또 EU와 G7의 러시아산 정제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3월 인도 아시아 수출 원유 가격 인상 소식에 주목하면서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 이슈 이렇게 세 가지 꼽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드디어 연준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천명 마스터님은 연준을 믿으시나요? 당연히 믿죠. 네, 그렇군요. 왜냐면 뭐 매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연준은 결국에는 뭐 미국의 물가 안정의 중심축에 서 있지만 예. 또 전 세계 가장 또 중심축에 서 있는 은행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준의 말을 믿고 왔어야 된다는 거죠. 네, 연준에 맞서지 그렇죠, 마라라는 그렇죠. 격언이 있듯이요. 그렇죠. 너무 안 믿고 오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 많이 왔어요. 네. 저는 올 연초부터 진짜 너무 상승 랠리가 너무 오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야, 이거 올해 끝이 보이는데도 왜 아직도 변동성이 이렇게 심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늘 이제 트레이더들이 마침내 연준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는 투자라기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보이니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제가 희망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뭐 이제 금요일 날 비농업군 때문에 일단 트레이더들이 믿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외에 다른 지표들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사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이제 연준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연준이 원래와는 다르게 조금 말을 바꾸는 경향을 최근 들어서 보였었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이 믿기 시작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는 좀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죠. 이제 네.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예, 맞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안 믿고 가면 오히려 시장 자체가 더 혼돈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투자들이 이제 시장을 이제 신뢰를 안 해버리면은 네. 자금이 이제 증시에 유입되는 게 또 리스크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는 인정할 거 인정하고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끝이 보이니까 뭐 일시적으로 어떤 하락장은 연출이 되겠죠. 예. 그런데 언젠가는 끝이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다시 대세 상승장으로 가니까 현 시점을 이해하고 봐야 되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 지난 금요일 날 제일 핫 이슈는 실업률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3.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 그죠? 상당히 낮게 나왔죠. 상당히 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팬데믹 전에 기본적으로 실업률이 3.5%대였어요. 그거보다 좀 더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또 증시에는 원래로 따지면 어때요? 실업률이 좋으면 증시에 좋아야 되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는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비농장 517K가 나왔어요. 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한 3배 정도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 두 개로 따져봤을 때는 어때요? 증시에는 일단 악재가 되는 거죠. 왜? 파월이 여전히 탄탄한 노동 시장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했고 또 연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요걸 보면서 상당히 하락장이 이어지는가 싶더니 결국 10시 반에 요걸 보시면 돼요. 평균 시급이 일단은 전월 대비에 조금 내려왔어요. 이러면서 하락분을 좀 반납해서 약 상승이 좀 결국에 대세 하락장이지만 하락분을 조금은 만회를 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연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보면서 연준이 지금 바라보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업률하고 비농장 급여예요. 자, 요것 때문에 연준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금리를 더 올리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거 배드워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 시장에서 이제 한번 올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설에서
파월이 안설할 때 성명서에는 일단 비둘파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죠? 근데 이제 연설을 할 때는 분명히 매파적인 발언이 상당히 많이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금리랑 올해는 없겠다. 그리고 자, 디스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확히 좀 짚고 용어상에서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어요. 디플레이션하고 디스플레이션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자, 디스플레이션은 뭐예요? 이번에 처음 나온 단어죠. 저 열 몇 번을 언급을 했는데 자, 디스플레이션은 무슨 뜻이에요? 인플레이션의 이제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면 둔화죠, 둔화. 지금 둔화를 했는데 전체적인 둔화를 하진 않았잖아요. 자, 일단 제야 쪽에서 파월이 분명히 제야 쪽에서 일단 둔화가 뚜렷해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 관련. 주택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죠. 금리가 계속 뛰니까. 자, 이번에도 0.25 또 올렸잖아요. 그럼 4.75예요. 자, 4.7이면 당연히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주택도 어떤 메리트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또 했던 얘기가 뭐냐면 파월이 커플이라는 얘기 있어요. 커플. 자, 적어도 2번 이상은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은 다른 얘기다. 그죠? 아직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다는 걸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디스플레이션입니다. 경기가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약간 둔화됐다. 근데 일부에서는 둔화가 안 됐다. 그렇게 우리 시청자들이 정확히 알고 그리고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커플이라는 얘기 적어도 2번 이상 하겠다. 근데 시장은 어때요? 한 번 하고 곧 3월 달은 올리겠지. 거기까지는 오케이. 자, 5월 달부터는 내려갈 거야. 전혀 안 올시다라는 얘기예요. 자, 결국은 우리가 증거 데이터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CM에서 이제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업데이트하는 페드 워치가 있어요. 페드 시계, 금리 시계. 그게 이제 CME 그룹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시청자들 매일매일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게 3월 22일 날, 그죠? 이제 2월 2일 날 끝났으니까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자, 이 상태 보시면 여기가 이제 4.75에서 500인데 이게 0.25입니다. 베이비 스텝. 그죠? 요거는 거의 확정적이죠. 그래서 한 달이나 훨씬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 이거 3월 달은 무조건 올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5월 달에 5월 달. 자, 5월 달에 앞으로 이제 한 3달 후에 또 나타나는 건데. 자, 5월 달 보세요, 5월 달. 자, 5월 달 보시면 중간에 있는 게 70.8%입니다. 요게 0.25%예요, 0.25%. 0.25%.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최종 금리, 터미널 레이트는 5.25%가 되는 겁니다. 5.25%가. 그죠? 그럼 연준이 얘기했던 최상단 금리를 5.25로 일단 5월까지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예상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레이더들이 연준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가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넘어서 6월 달 거 한번 볼게요. 6월 달 거. 자, 6월 달 걸 보시면요. 자, 6월 달에는 일단은 안 올리는 걸로 돼 있어요. 자, 5.25가 50.5%. 그다음에 0.2 올리는 게 33.1%예요. 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아까 파우르장이 얘기했던 대로 2월 1일 날 얘기했던 대로 자, 커플 적어도 3월 5월까지는 무조건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금리라는 올해까지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죠. 자, 그럼 12월 한번 보자고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데이터 보고 우리 시청자 확인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2월 13일 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변동은 되겠죠. 자, 이걸 보면 대략적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5.25, 그죠? 여기 일단 4.7에서 5.0. 여기서 한 번은 내릴 수 있지만 아직도 5.25가 살아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어때요? 결론적으로 연준의 생각대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트레이더들이 시장에 더 이상은 이제 자기네들의 생각을 고착하시면 안 되겠다. 연준의 의견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시대 발받쳐 좀 나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앨런이 또 기자회견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엊그저께. 자, 너무나도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그죠? 자, 연착륙 없다. 그러니까 경착륙도 없고 연착륙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 자,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는 건 뭐예요? 소비가 계속 살아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소비가 계속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플레이션 못 잡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물가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저번에 IMF에서 지금 보고서를 냈잖아요. 세계 성장률에 대해서. 뭐 미국 등등 나왔지만 미국이 성장률이 조금 뭐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렇게 뭐 과거보다 많이 높질 않아요. 내년에 더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자, 일단 저성장이라 봐야 되는 거죠. 자, 물가는 고물가고. 만약 연준이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 2%까지 안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의 얘기가 나왔죠. 그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분위기가 이제는 시장의 생각대로만 가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이제 연준의 어떤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글로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과 고용 서프라이즈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할지 또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파월 의장이 경제 이벤트에 참석 예정인데요. 그의 입에 시장에 주목이 다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걸 기사를 보면서 네. 두 가지 의견이 딱 나올 거라고 예상을 좀 합니다. 예, 파월 의장의 입에서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제목도 디스플레이션하고 이제 고용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네. 왼쪽은 아무래도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될 테고 오른쪽은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또 잠 못 드는 밤이 되실 거예요. 또 내일 새벽에 그죠? 2시 40분에 뭐 워싱턴 DC에서 이코노믹 그 연설을 합니다. 이코노믹 클럽에서 파월이. 근데 제가 저번에 2월 1일 날 그 파월의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웃는 모습을 제가 간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화면을 아까 캡처한 날을 뭐 비스무리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캡처를 했는데 자 어떻게든 파월은 조금은 한 안심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떻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들이 뭐 둔화가 된 건 아닌데 일부는 뭐 둔화되고 일부는 둔화가 안 되고 했는데 일단은 연준이 의도한 대로 그죠? 일단은 내려오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고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환호를 해버리는 바람에 또 완전히 어떤 투자의 어떤 방향이 잘못돼서 상당히 혼돈스러운 또 상황을 또 연출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고용 서프라이즈가 또 2월 3일 날 나와버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자, 이 두 가지를 바라보고 이제 금요일 날 아마 이제 파월 의장은 주말에 잠 못 드는 그런 주말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고용을 지금 살펴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언밸런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게냐. 과거 팬데믹 때랑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냐면 자, 과거 우리 팬데믹 때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집에 자주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집에 서비스를 많이 뭐 가전제품도 돈도 또 많이 풀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전제품도 많이 사게 되고 뭐 넷플릭스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화랑을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채용을 했고 그에 반해서 이제 제조업은 아무래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뭐 제3국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때 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또 사망을 했잖아요. 그만큼 고용 인력이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이제 부족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 보세요. 이제 반대로 갔어요. 반대로. 자, 지금 빅테크 기업들 이제 버블이 이제 닷컴 버블 때처럼 그죠? 버블이 빠지는 거예요. 뭐 애플, 뭐 아마존 등등등등 메타부터 해서 엄청난 감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에 반해서 제조업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난리죠. 1인당 뭐 2개 일자리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뭐 이왕이면 사람도 없으니까 돈을 많이 주는 데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고용 서프라이즈가 지금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자, 파월은 어느 쪽에다 무게를 실을 것이냐고 봤을 때 제가 보는 거는 고용입니다. 고용. 왜? 연설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아직 고용 시장이 너무나 탄탄하다. 이꼬르 서비스 물가가 상당히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일하겠죠. 야, 내가 이래서 저번 2월 2일 날 연설한 것처럼 올해 금리 인하 없어. 당분간 지속적으로 QT 긴축을 해 나가면서 아직 지금 9조 달러가 돈을 풀었잖아요. 지금 얼마 지금 뭐 돈 걷어들이는 그 액수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럼 돈을 많이 걷어들여야 일단은 인플레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기여도 하는데 거기도 좀 갈 길이 멀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는 파월이 내일 새벽 2시 40분 한국 시간으로 매파적을 반환하면서 금리는 없다. 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다시 한번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장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기상입니다. 네, 두 번째 글로벌 이슈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글로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죠. 이 튀르키예에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사망자는 4,000명에 육박했다고 하고요. 또 2시간 전에 WHO가 말한 발언에 따르면 2,300만 명에 대한 피해 가능성이 진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여기가 보니까 터키 그쪽이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뭐 터키라는 나라 자체가 뭐 전 세계 유가에 대한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는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극히 미비할 거로 보여지는 거고. 근데 괜히 이게 이제 헤드라인이 돼서 사람들이 뭐 튀르키예 때문에 뭐 아까 말씀 많이 죽어가지고 유가가 반등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전 그 원인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른 원인에서 왜 유가가 반등하는지 일단 튀르키예는 무시를 하십시오. 자, 유가가 왜 또 반등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이제 튀르키예 그 피해가 좀 줄어들어야 할 텐데 그 강진 7.8이라는 강진이 원자폭탄 수십 개 정도의 위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많은 분들 이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주시죠. 네. 자, 결국에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뭐 이제 좀 이따 이제 유가 관련해서 차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 네. 저번 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제 비농업이 상당히 세게 나오면서 예.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도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적인 거지만, 그죠? 일단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원유는 하락을 하죠. 유가는. 그래서 3%가 넘는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부터 갑자기 또 반등의 어떤 시그널을 줬어요. 그 반등의 시그널이 결국에 IEA 세계 석유 기구죠. 거기서 중국에 대한 어떤 원유 수요, 중과에 대한 이슈를 제기를 하면서 앞으로 오펙의 다음 회의 때 이 원유가 이제 200만 배럴 계속 감산을 오래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어제 월요일, 화요일, 그죠? 오늘까지 계속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유럽이 2월 5일부터 그죠? 가격 상한제를 지금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가만 안 있겠다. 이거 가만히 못 있겠다. 분명히 나도 거기에 맞는 상한 조치를 취하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조치를 취하고 안 하고 있죠. 이유는 뭡니까? 지금 어떻게 됐든 뭐 2월 23일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주년을 맞이해요. 참 안 좋은 1주년이죠. 자, 그럼 과거 작년 2월 달로 한번 되새겨보죠. 그래 130달러까지만 갔었잖아요. 자, 그런 시대가 다시 지금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전 세계 지금 상황상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푸틴이 뭐 중국 일단 뭐 지가 많이 쓴다는 데가 괜히 거기다 불을 더 이슈를 제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눈치를 어떻게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용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IAEA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유 수요, 중국의 원유 수요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푸틴이 한번 나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뭡니까? 유가가 많이 내려왔으나 한 74달러, 75달러, 70달러 한 중반대 좀 와 있지만 자, 올해 한 번은 다시 한번 연말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전 세계 엄청난 또 석유를 소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 정도는 아니겠지만 유가는 올 지속적으로 어떤 약상승의 어떤 하방보다 약상승의 어떤 이벤트를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튀르키예약은 좀 별개의 얘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에서 핫한 글로벌 이슈 세 가지 짚어봤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 오후 11시 1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해외 선물 23시 화면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라파엘 총재가 1월 고용 호조의 금리 수준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골드는 국제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며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중국 수요 기대와 사우디의 3월 원유 가격 인상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ECB 통화정책위원이 낮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은 끝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해외 선물 23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고 주요 상품들의 움직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골드부터 봐주시죠. 네, 골드 먼저 봐드릴게요. 네. 골드가 계속 좀 강했다가 어느새 그렇죠. 1900선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당연한 네, 결과다. 일단은 이제 예. 자, 이제 제가 몇 번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 어떻게 이 상품들을 이 다양한 상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주식에 비해서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 주식을 하시다가 이제 이 파생 상품에 한번 이제 투자를 해 보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주식하는 어떤 매매 기법대로 매매 스타일로 이 파생 시장에 뛰어들면은 100%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기본적으로 나스닥만 보더라도 그죠? 거의 1,000만 원이 한 계약에 1,000만 원이 넘어요. 네?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보통 하루에 500에서 8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뭐 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습관이 그래요. 자,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 손절을 잘 안 하세요. 뭐 추매를 많이 하세요. 비중을 뭐 낮춰서 추매를 하나. 추매가 물타기예요. 계약을 더 태운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거를 여기다 적용하면요. 엄청난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하는 방법, 해외 선물하는 방법 완전히 다르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골드를 이제 오늘 보면 자, 달러 인덱스가 일단은 이게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비례 관계. 자, 달러 인덱스가 일단은 그 금요일부터 자, 100포인트 후반대까지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부터 3포인트가 올라가면서 지금 103점 중반대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주식은 위험 자산이죠. 어때? 자산은 자산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골드는 안전 자산이죠. 그죠? 자,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골드보다는 증시가 재밌을 것 같아. 근데 국채금리도 있잖아요. 국채금리. 자, 국채금리가 2월 2일 날 3.4, 10년물이죠. 자, 연준이 바라보는 게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 그죠? 연준이 가장 보는 그 국채금리예요. 자, 걔가 3.3%까지 빠졌다가 3.6%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잠시 야, 저 골드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골드가 거의 2,000을 바라보다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 달러 인덱스 103 중반대를 강력하게 지지를 해준다면 어떻습니까?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내려갈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근데 골드를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트레이닝을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가를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투자를 하는데 봐야 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으로 아까 이제 주식 하는 분들이 이제 애로사항이 뭐냐면, 자, 시향을 자꾸 보라고 하는데 뭘 보라는 거가 제일 난감해 하실 거예요. 그죠? 자기 아까 몇 번 말씀드린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돼요. 달러 인덱스 반대로 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를 할 것이냐가 문제죠. 그죠? 자,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기법서를 오늘 최초로 좀 공개를 할 겁니다. 할 건데. 네, 최초 공개요. 네, 최초 공개인데, 제가 27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네. 엄청난 노하우가 많이 또 담겨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주식을 하신 분들이 뭐 아까 이제 파생을 하고 싶은 분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럼 네. 이걸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제가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이거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12시 전까지 들어오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뭐 초보자도 다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활용하셔서 오늘 좀 나중에 유심 보시길 좀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일단은 자, 상승 패턴 있고 하락 패턴 있어요. 그죠? 골드가 됐든 뭐 다른 상품 됐든. 네. 자, 오늘은 제가 골드를 바라보는 건 하락 패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락 패턴. 자, 그러면 일단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리얼 시향이 달러 인덱스라고 그랬어요. 그럼 달러 인덱스가 상승이기 때문에 골드는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다음에 봐야 될 게 RSI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RSI. 자, RSI가 뭐냐면 모멘텀 지표예요. 자, 순간적 캔들 하나 5분봉입니다. 이거 캔들 하나를 바라봤을 때 얘가 음봉이냐 양봉이냐, 그게 바로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자, 2차적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시그널, 여기 파란색이 시그널이에요. 여기 시그널. 그래서 이게 RSI가 이 파란 게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게 35도, 요 라인이 있거든요. 이게 35도 이상 각도가 꺾이면 완전한 하락장이다. 그렇게 RSI 신호를 주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MACD. MAC는 추세선이에요. 그럼 자, 일단은 모멘텀. 얘가 순간적으로 하방이니까 자, 추세도 하방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그게 MACD 되는 거예요. MACD 보시니까 어떠세요? 자, 파란 매도 시그널이 나왔죠. 그죠? 자,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각도가 35도 이상 꺾였어요. 그러면 RSI, MACD 35도에서 각도가 꺾이고 매도 시그널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마지막 단계 이동 평균선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이게 5일 이평선이에요. 그다음 바로 얘가 20일 이평선이고. 자,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자, 여기 위에가 수정했습니다. 매도니까요. 제가 다시 수정할게요. 자, 매도를 보시면, 자, 요 동그라미 빨간 거 있죠. 그죠? 자, 일단 매도는 5일 이평선이 가장 상단에 있어야 돼요. 상단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가 20일 이평선이 있어야 돼요. 요게 반드시 배열이 맞아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맨날 이론적인 거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진짜 열심히 하세요. 투자를 위해서. 그죠? 자, 근데 이론은 이론일 뿐인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간혹가다 시청에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냥 역배열, 정배열 다 잊으세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론에 근거하니까 어떻게 해요? 실전 매매하면 100점 100패다. 그래서 저는 그 이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제만의 이론을 맞는 거니까 제 것만 보십시오. 역배열, 정배열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5일 이평선이 반드시 위에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20평선이 밑에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럼 5일 이평선이 20평선의 데드 크로스 뚫고 내려와야 되죠. 그죠? 자, 근데 여기 각도가 있어요. 5일 이평선 여기 쭉 보여드리면 이렇게 기울기가 요 정도의 완만한 기울기가 있으면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신호가 강하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과감하게 진입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하락 패턴 1000명의 매매 기법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골드에서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고요. 네. 뭐 이런 현실에 맞아야 되잖아요. 이러한 차트. 제가 그걸 적용시켜드릴게요. 차트 한번 내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자고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론의 근거가 의미 없습니다. 뭐 실전에 맞아야지 제가 뭐 얘기가 되는 거지 안 맞는데 뭐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자, 일단은 여기 보시자고요. 자, 16시 한 40분 정도입니다. 일단은 요 상태 어땠냐? 이때 당시에 이제 달러가 강세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 리얼 시장 보니까 그러면 매도구나. 근데 RSI 보니까 어때요? 바로 나오죠? 매도 시그널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어떻게 각도 없었습니까? 35도 딱 정확히 꺾였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위에 MACD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죠? 자, 확인해 봤는데 각도가 조금 안 나왔어. 그래도 괜찮아요. 일단 시그널이 나왔다는 거는 일단은 추세가 하방으로 내려간다는 시그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상단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정확하죠? 자, 5일 이평선이 상단에 있고 20일이 있고 60일이 잠깐 수렴이 돼 있어요. 자, 이 수렴이 돼 있음으로 인해서 각도가 안 꺾여 있는 거예요. 이 원인을 또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만약에 이게 꺾이면 어떻습니까? 자, 데드 크로스가 강하게 나와주면 어떻게 돼요? 각도가 확 꺾이죠. 이때는 완전히 대세 하락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수익이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자, 우리가 틱스로 따져도 거의 100틱 정도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럼 아시다시피 이제 100만 원 이상 수익을 낸 거죠. 짧은 시간에. 그죠? 거의 2시간 가까이. 짧다 뭐죠. 해외 선물은 뭐 23시간의 상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시간이 뭐 작은 시간은 적은 시간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그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이 천명의 기법이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노란톡에 제가 나눠 드릴 테니까 자꾸 활용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하시다도 겁먹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파생 상품에 오셔가지고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본 백서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명마스터님이 27년의 투자 노하우가 담긴 차트 실전 매매 기법에 대한 자료를 최초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간략하게 좀 맛보기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정 전에 노란톡 입장을 하셔야 이 전체 내용을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한 뒤에 입장해 주셔도 되고요. 또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천명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다양한 궁금증도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또 시장과 관련한 여러 인사이트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개장까지는 1분 가까이 남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바로 이어서 개장 상황 그리고 개장 파동 차트 보고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을 하셔서 자정 전에 오늘의 이 투자 팁 그리고 강의 내용까지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지금 바로 또 뉴욕 증시 개장을 했네요.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2월 7일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3대 지수 혼조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지금 주요 상품도 살펴보면 하락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차트 보고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밤 10시경부터 힘이 빠졌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시장은 눈치를 보는 모습인데요.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도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약보합권인 12,508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5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은 2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단 지지받으면서 배럴당 75달러 선 위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장 전까지는 조금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현재 1%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지금 계속해서 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가 다시 살아나고 있으면서 상승 탄력은 받지 못하고 있고요. 여전히 온스당 1,900선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인 온스당 1,869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달러에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유로도 계속해서 좀 상승하려는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만 제한적이고요. 현재 약보합권인 1.07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시장은 계속해서 좀 눈치 보기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잔뜩 움츠러들어 있는 모습인데요. 나스닥 오늘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맞서니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지금 개장 파동 확인하고 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이거는 오늘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내일 새벽 2시 40분에 예. 결국에 이제 뭐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이 나올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네. 또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는 공교롭게도 중요 지표 발표가 없어요. 네. 결국에 이제 어떤 증시의 방향을 파악하는 어떤 기준점 결국 파월의 내일 발언이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어떻습니까? 정황상 달러 인덱스도 상승 중이고 금리도 상승 중이고 그죠? 그리고 아까 뭐 여러 가지 분위기들 자체가 지금 상승을 할 수 있던 모멘텀이 지금 재료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하락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나스닥만 보실 게 아니라 다른 걸 한번 제가 좀 보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마 나스닥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예상보다 조금은 좋은 실적이 나왔고 거기다 테슬라가 그죠? 상당히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테슬라 아무래도 대장주다 보니까 아직은 다른 그 3대 지수에 비해서 그렇게 하락폭을 많이 안 키우면서 변동폭이 상당히 심해요. 거기에 반해서 자, S&P 잠깐 볼게요. S&P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다른 거 비교를 하셔야 된답니다. 자, 보면 어때요? 자, S&P는 딱 보셔도 지금 추세가 하락장이잖아요. 그죠? 현재 마이너스 2.4%에서 지금 횡보를 지금 하고 있는서 아무래도 이제 S&P 500이라는 그 지수 안에 나스닥 100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막 흔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추세가 지금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S&P를 보니까 올해 이번 증시가 상승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또 나중에 다우 지수도 한번 보세요. 다우가 거기서 답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다우는 30대 기업을 모아놓은 블루칩 기업이에요. 그럼 다우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저번 주에 오히려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한 주 정도로 봤을 때. 그래서 나스닥만 보고 어떤 방향을 잡으시면 상당히 위험 부담이 커지니까 이거 3대 지수를 비교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시면은 좀 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스닥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하락장을 일단 보고 있고요. 자, 어떻게 됐든 지금 보시면 저 위에 보시면 자, 이평선들이 수렴을 다 하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오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가 12,400 정도, 이 정도가 400에서 500 사이. 여기가 오늘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보다 하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400에서 12,500까지 올라왔다가 적어도 5분 봉은 2번에서 3번은 보셔야 돼요. 자, 제가 5분 봉으로 매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5분 봉 한번 보자마자 야, 이거 하방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확인 사살을 몇 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 사살 하시고 나서 저항대가 완전히 형성이 됐구나. 그때는 과감하게 클릭을 하셔서 매도로 진입하시면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개장 직후에 약보합 양상 이어가고 있는데요. 나스닥뿐만 아니라 3대 지수 모두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5일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튀르키의 강진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중국의 수요와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출 원유 가격을 인상하면서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대 상승세 지속하면서 배럴당 74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5일인데요. 당일 5일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상승이겠죠? 그죠? 네. 아까 논평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죠? 그렇죠. 자, 뭐 상승인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봉상 보니까 네. 자, 5일 이평선에서 강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오늘 아직은 뭐 이제 RSI나 MACD 추세는 아직은 하방입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은 상방으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방보다는 어떤 상방의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니까 오늘은 대신 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원유가 복잡한 게 너무 많아요. 자, 역으로 따지면 아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금요일 날 달러 인덱스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유가가 3%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만약에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자, 역으로 또 따지면 자, 오늘 103 후반대 와 있단 말이에요. 103% 후반대 달러 인덱스가. 자, 예를 들어서 104를 뛰어넘는다. 그러면 유가에 또 악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호재와 악재가 혼돈된 시장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짧게 수익을 먹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괜히 욕심 부렸다가 어떻게 돼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다. 그러니까 절대 짧게. 그래서 7480 정도에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지금 7480에서 계속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그죠?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딱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7480에서 지지를 한 번 더 맞는다. 그래서 짧게 수익을 나오는 그렇게 전략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오일은 투자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일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저희 어느덧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요. 마치기에 앞서서 천명 마스터님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든 뭐 참 2월 달 들어서 그죠? 뭐 1월 달부터 2월 달부터 잠 못 드는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이러다 과로사로 쓰러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좀 하루하루 좀 뭔가 좀 끝이 보일 것 같으면서도 안 보이고 참 이게 투자하기가 작년만큼 올해도 못지않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뭐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터널은 언젠가 빠져나옵니다. 그 시기가 문제일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정말 바라는 거는 적어도 우리가 5월까지는 그잖아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두 번은 무조건 올리잖아요. 그거는 누가 봐도 뻔한 얘기니까. 어차피 좀 더 보수적으로, 그죠? 아직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서 또 아까 제가 12시 전까지 입장하시는 분들에서 기법서 드린다니까 그거 틈나는 대로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어떤 지식에 그런 거를 자꾸 쌓아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들 안정적인 투자가 돼서 행복한 날이 계속 지속되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니까 열심히도 공부하십시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천명 마스터님은요. 내일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9시 이렇게 내일 두 번에 걸쳐서 무료 공개 방송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오는 새벽 2시경 있을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한 리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또 선제적으로 앞서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1000명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또 27년간의 투자 노하우가 담긴 기법서를 자정 전까지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입장을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셔서 또 공개되는 이 강의 자료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